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심상치 않은 원자재의 흐름, 구리 왜 봐야 할까라는 그런 토픽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구리 이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전력, 그리고 건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구리입니다. 그래서 닥터 쿠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이 경제의 흐름을 좀 예측하는 하나의 원자재로서 굉장히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자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 하나. 근데 생산이 줄어도 수요가 똑같이 줄는 상황이라면은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뭐 공급 차질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생산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뭐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비수기고 좀 줄어드는 그런 구간인데, 내년에 이제 실물 수요 증가 기대감에 관련주 상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SOC는 빠질 수가 없어요. 사회적 간접 자본 투자라고 해서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철강에 대한 부분이나 금속,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사실 금요일장에 이따가도 뭐 보여드리겠지만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애들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철강 3대장들 잘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뭔가 딱 끝나냐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골드만삭스가 구리의 구조적 강세장의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공급 차질인데,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구리강산 뭐 채굴부터 해서 이슈를 좀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따가 칠레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요가 많이 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일단은 칠레 세계 최고로 이제 구리를 생산하는 28%를 하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임금 협상에 대한 얘기로 한 달 이상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중국에서도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수요에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또 기대감을 비췄고, 또 달러가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달러 원자재와 달러는 반대의 그런 역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가 떨어지고, 달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리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주요국 같은 경우가 PMI 지수가 이제 생산자 지수잖아요. 거기에 이제 7월부터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PMI 지수가 50 이상이라는 거는 경기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10월달에 53.4, 11월에 56.7로 상승을 했고, 지금 뭐 다른 데들도 뭐 조금은 조정이 있었지만 53, 52 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나 원자재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친환경 인프라, 특히나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구리 가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흐름들,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당연히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리 생산량이 좀 많이 하는 칠레가 이제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바로 뭔가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게 원자재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광산에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구리 광산이 이제 승인부터 채굴을 시작하는 데까지 약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지금 늘어난 상황에 친환경이랑 전기차들 엄청나게 되면서 이제 구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그 부분을 뭔가 채워줄 만한 그런 새로운 광산을 찾고 뭐 개발하고 승인하고 하는 데까지 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구리 생산량은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수요에 따라서 월등하게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지금 2030년이면 지금보다도 2배가 더 커진다라고 해요. 근데 생산량이 거기에 맞춰서 2배가 확대가 못하면 지금보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향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리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주들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 이제 생산자 지수가 좋고 경기가 활발하게 됐을 때, 그럼 당연히 뭐 수출주라든지 민감주들 흐름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흐름들이 지금 뭐 달러가 워낙 강세 흐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럼 통상적으로 수출 하는 종목군들이 안 좋은데 오히려 내수주들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있고,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에는 뭐 지금 풍산도 있고 고려아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풍산부터 뭐 가볍게 조금 살펴볼 건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죠. 풍산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이전 라인에 비하면 여기 갭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메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제 여기 라인에서 좀 잘 지지가 나오고 간다면 충분히 여기 윗라인 때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라인이라 지금 상방이 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 좀 짧게 보시면은 방산과 전기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동 사업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방산 부분도 약 10에서 11% 정도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전기동 가격과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얘는 이제 탄약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총기 규제 등 미국에서 이제 대선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이런 총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고 수요를 좀 늘리는 이런 수출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구리 관련주로 좀 엮이고요.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왔다가 지금 좀 눌려서 횡보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박스권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방산업 가동률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이나 은, 금 이런 것들을 좀 다루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금속들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포트가 안정적이에요.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연, 특히나 아연 쪽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금과 은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이제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수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 라인 때 윗라인에서 또 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라인까지는 좀 한 번은, 여기에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적어도 한 번은 이제 슈팅이 나올 것이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요 라인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차트 흐름이 한미약품과 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려 아연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풍강이나 이제 다른 종목군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뭐 L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고려 아연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도 후발주자로 같이 순환매 돌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 해저 케이블 생산 수주에 따른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워낙 강력하죠.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상풍력 건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같은 건 초고압 해저 케이블 세계 5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해상 폭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네덜란드 같은 이런 뭐 유럽 뭐 또 이제 미국 요런 라인 쪽에 이제 3천억 규모의 또 케이블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덴마크의 오스테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전 세계 1위 이제 우선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LS 리코동 재료는 한번 그냥 쳐보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 전기동, 금은, 팔라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 전선 재료를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구리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좀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이구 산업과 대창 등이 있는데 이구 산업과 대창도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 라인을 뚫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것도 보시면 포스코도 보시면은 전라인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경기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LG전자 이런 애들도 좀 돌아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민감주들 관련된 부분들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계속 가고 있고 또 이제 뭐 LG화학 같은 이런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시장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는 지금 이슈가 뭐 한 15개, 16개 정도가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좀 잘 잡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와 대박이다 하지 중간중간 보시면 분명 힘들었던 구간이 있어요. 요때도 물적 분할했을 때 사람들 욕하고 뭐 LG화 끝났다, 2차전지 끝났다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이 기간들이 짧아 보이지만 석 달이나 됩니다, 여러분. 석 달이나. 그래서 기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지수도 보시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또 이제 뭐 미국 증시 같은 거 보셨을 때도 나스닥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3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이런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들 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구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장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양책이 나오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돼요. 최근에 또 건설주들 SOC 관련된 부분에 뭐 이런 거나 HDC 뭐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들 갑자기 올라가죠.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눌려 있다가 이제 SOC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올 거고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고 물론 얘네들도 힘든 라인이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SOC하고 부양책 나오고 하면은 이런 애들도 건설주들도 많이 눌렸던 그런 종목군들도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눌리는 종목군들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지금 올라왔다가 한동안 아랫라인에서 기고 있는데 미래 전망이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환경이 이 사업에 대한 이런 환경들이
경기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금속 관련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번 정도는 좀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대창이나 이런 애들 이미 좀 올라가고 있지만 또 이런 애들 또 쏠 때 또 굉장히 또 크게 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들 또 게다가 수급도 최근에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수급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지금 뭐 이구산업 이런 애들도 보세요. 거래량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도가 늘어날 때 그리고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될 때 요럴 때 좀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충분히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흐름들도 조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볼만한 것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왜 움직이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이런 이슈나 테마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관련주들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간략하게라도 이제 약간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각각의 종목 분석 영상 좀 길게 또 찍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좀 컨텐츠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재미있게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